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 아동 청소년 성부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경우냐면, 자, 피고인이 직접 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이 사람이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포즈를 취하라, 어떤 포즈를 취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직접 그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미리 사전에 카톡이라든지 전화로 이렇게 지시 내릴 수 있잖아요. 그 지시 받아서 이 아동 청소년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촬영하여 그 음란물을 이 남자에게 보내주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남자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기수로 볼 수 있다.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똑같아요. 자, 동의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물론 이렇게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동 청소년이 동의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음란물을 막 뿌리지 않고 개인적인 소지 보관으로 갖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밑에 여기 나오죠. 기획 동그라미, 지시 동그라미 하였다면 이것은 제작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맞춰 재생이 가능한 상태로 저장이 되었다면 기수다는 것이고, 자, 이 기획 지시받아서 이 아동 청소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 음란물을 촬영했죠. 그치?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제작이고 기수가 됩니다. 자, 그 밑에는 사실관계인데 카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촬영해라. 그럼 내 돈 얼마 줄게. 10만 원 줄게. 20만 원 줄게. 이렇게 약속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 남성이 여성 아동에게 이렇게 어떤 장면을 촬영하라. 자유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이것은 그 아동이 그 지시에 따라 이렇게 음란 행위를 장면을 촬영하죠. 그렇죠? 그러면 촬영하게 되면 그 순간 제작을 마쳤다. 기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판결이죠. 다음 판례. 자, 똑같은 법률에 보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자, 이때 이 아동 청소년은 이미 성매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어요. 이미. 그치? 이 의사를 갖고 있는 자를 유인해서 권유해서 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없었는데 유인하고 권유하는 건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고, 설령 이 아이들에게 이 의사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한다 하여 이 법률 위반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좀 안 됐죠. 애들이 경제적 빈곤 때문에 이렇게 일찍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자, 역시 피고인이 채팅이죠.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팅방에 그런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요것을 얻은 놈이 낚은 거지. 그래서 요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오가서 이렇게 전화를 걸고 이렇게 지시하죠. 그랬을 때 이것은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된다 하여 이 법률 위반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 판례는 형사법에 나오는 건데 최근에 이제 판례가 변경됐지요. 자, 국선 변호인 얘기입니다. 33조. 여기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 하는 것은 과거에는 해당 사건만 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지금은 판례가 변경됐는데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은 별건 사건이라도 또는 다른 사건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 집행으로 구금되어 있는 상태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법에서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서 이 판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형사법은 단골입니다. 다음. 성폭력 처벌법에 가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했어요. 근데 사후에 의사에 반해서 이것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야? 남녀끼리 사귀었단 말입니다. 남녀끼리 사귀었는데 사귈 당시에는 지들끼리 좋아서 쭉쭉 빨잖아요. 그렇죠? 근데 쭉쭉 빨 때 그 남자가 그래. 여자한테. 야, 이 성관계하는 너랑 나랑 성관계하는 모습 휴대폰으로 담으면 안 될까? 당연히 여자가 벌쩍 뛰죠. 안 된다 그러지. 안 된다 그러는데 나중엔 다 된다 그래요. 나중에는 좀 더 사이가 깊어지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면 다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여자의 자기랑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을 하죠. 그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갖고만 있을게 라고 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 사이가 오래 안 가죠. 나중엔 헤어진단 말입니다. 나중엔 헤어질 때 악감정만 남죠. 그치? 악감정만 남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녀가 사귈 때는 그런 동영상을 남겨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자체가, 그런 말을 남자가 여성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변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야. 아주 질 나쁜 애들이죠. 그래서 남녀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그때 그 남자가 악감정을 갖고 있어서 그 옛날 그 촬영했던 그 동영상을 뿌려버리는 거지. 반포하거나 뭐 판매, 뭐 임대 뭐 등등 있겠지만 반포가 심하겠죠. 뭐 동영상이라든지 사이트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SNS에 올린다든지 유튜브에 막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반포란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 반포란 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 이것이 반포죠.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특정된 한 사람 소수에게 뿌린다 하더라도 반포가 될 수 있는 거야. 즉 반포란 말은 특정된 1인이나 소수에게 뿌려도 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도 되지만 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한다는 그 의사를 갖고 뿌리면 반포가 되는 거죠. 근데 끊고 이 법조문에 가면 여기 뭐가 나와 있어? 제공도 있거든. 여기 보세요. 이게 반포도 되지만 제공이라는 것도 별도로 있거든. 그러면 반포와 제공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공은 이것도 무상이긴 하지만 반포에는 이르지 않은 정도를 제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제공도 뭐 특정한 1인이든 소수든 이건 뭐 반포도 있잖아요. 여기 반포도 여기 특정한 1인 소수의 사람에게도 반포는 있지만 그래서 이 특정한 1인 소수의 사람에게 뿌리는 것 가지고 반포인지 제공인지를 구별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이거야. 반포할 의사가 없다는 거지. 반포할 의사가 있으면 반포고요. 반포할 의사가 없이 특정 소수인에게 주는 것은 제공이라는 거지. 그쵸? 제공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2번 사실관계입니다. 자, 둘이 사귀었죠. 둘이 사귀었어요. 동의 얻었어. 동의 얻어가지고 동영상,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단 말이죠. 처음엔 거절했겠지. 촬영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면 이 여자가 여기서는 여자가 나쁜 여자야.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양다리를 걸쳤어. 그러니까 뭐 요일을 잡아가지고 월요일은 이 남자 만나고 화요일은 저 남자 만나고 수요일은 저놈 만나고 뭐 그건 뭐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도 그러잖아. 돈 많은 남자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이 여자 만나고 화요일에 저 여자 만나고 그래서 돈 많은 남자 무조건 좋아하지 마세요. 돈이 많을수록 그만큼 여자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든 거야. 여자들이. 그건 뭐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아요. 자, 처음엔 사귀었다가 이 여자가 양다리를 걸치니 어느 날 이 남자가 이 여자랑 다투었고 그래서 그 화가 난 상태에서 그 남자에게 어쨌든 그 남자 전화번호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남자 휴대전화에 자, 이 여자는 네 여자가 아니라 내 여자다. 이거 내 여자다. 왜 내 여자냐?
내가 이 여자랑 성관계한 동영상이 있거든. 그 동영상 하나를 보내는 겁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내면서 이 여자는 내 여자야. 네 여자가 아니니까 네 더 이상 만나지 마라. 라는 뜻에서 이 영상 하나를 보냅니다. 자, 보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자, 이것은 반포입니까? 제공입니까? 응? 반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다는 의사를 갖고 뿌리는 거야. 제공은 그런 의사가 없어. 니만 봐, 니만. 아, 이 남자가 밑에 꺽쇠 이번에 이 남자가 온 동네방네 뿌릴 건 아니잖아요. 그 남자에게만 주면서 야, 이 여자 내 여자니까 너 더 이상 이 여자 만나지 말라. 이런 취지하에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포가 아니라 제공으로 본다. 제공으로 본다.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히 알리면서 더 이상 여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를 갖고 그 남자에게만 준 것이기 때문에 제공으로 보아서 처벌이 가능하다. 물론 처벌은요, 반포든 제공이든 다 처벌 가능하니까 처벌에서는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지만 우리 개념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포가 아닌 제공으로 보아 처벌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판례. 자, 저작권법상의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 연주 등등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고 공연, 방송, 실연의 녹음물, 녹화물을 재생해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 노래방 가죠. 노래방. 자, 노래방 가는데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이 녹화된 음악을 틀어요. 그래서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게 하였다면 공연으로 볼 수 있느냐? 공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보더라도 유추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문제거리가 될 게 있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보통 합법적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노래를 부르면 그 저작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것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사이트, 불법 이렇게 기계를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사건이 되어서 이제 조사받게 된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노래방 기기에서 이 음악 재생물을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하였다면 이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공연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죠. 링크가 뭔지는 아시겠죠?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느냐, 전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고 하니 판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연 전시한다는 말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가 실제로 음란한 부호, 문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 공연 전시인데 따라서 이런 음란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두지 그 링크를 클릭하면 그 음란 부호 등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런 상태가 실제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링크를 걸어둔 것은 공연 전시라고 볼 수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공연 전시 개념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가기 아이콘이죠. 그치?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정해서 성인이니까 다 받아놓은 상태로 깔아버리면 이것이 음란 영상을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연 전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는 거죠. 다운로드 받게 하여 그 게시를 하였다면, 그치? 그 파일을 게시를 하였다면, 토렌트 파일, 음란 동영상 토렌트 파일을 게시했다면, 이거를 요 게시가 바로 뭡니까? 다운로드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음란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배포나 특히 공공연 전시로 볼 수가 있어서 요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링크 나오죠?
링크를 게시했을 때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공연 전시라 보아서 처벌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도 여기 똑같죠? 링크죠? 링크를 보낸다 할 때 이것도 그런 상태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는 것을 도달하게 하였다 하여 구성요건 충족하기 때문에 이걸로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 처벌법상에 요런 행위, 요런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여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도달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요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할 때 전송 동그라미 치시고 전송을 하게 되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전송 자체가 밑에 도달하게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이 자체만 갖고서도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자를 확인했는지 필요 없어요. 열어봤는지 열어보지 않든지 간에 전송해버리면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 충족하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도 문자를 보내죠. 요런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면 도달이 되기 때문에 뭐 스팸 문자가 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스팸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열어보든 열어보지 않더라도 보내는 순간 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도 여기 같은 법이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쓰게 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타인의 식별 보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 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하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접근권은 없는 사람이 몰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여기 부정한 수단 방법에 권한 없는 자가 몰래 타인 비밀을 취득, 누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하여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음 전자장치 부착법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쭉 길었는데 지금은 다 삭제가 되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법이 또 바뀌었고요. 여기서 이 전자장치 전자발찌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사람은 그 5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그게 살인, 강도, 강간, 그리고 스토킹 범죄, 미성년자 유괴 범죄 이런 애들이 이제 발찌를 찹니다. 발찌를 차는데요. 요 발찌를 찰 때 요 발찌 찬 사람은 그 발찌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전자발찌를 충전, 휴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처벌됩니다. 처벌되는데 여기 보시면 위반되지? 위반하여 발찌를 차야 할 놈이 발찌를 차지 않아요. 이렇게 발찌를 차지 아니하면 신호가 가겠지? 그치? 보호관찰소에 신호 갑니다. 신호 가기 때문에 요것은 요 발찌를 효용을 해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즉 효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발찌를 끊어버리거나 부셔버리거나 하는 것만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찌 차야 할 놈이 발찌를 차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도 효용을 해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률 이렇게 휴대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놈도 위법률 위반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밑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침입에는 상관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상관 모르게 군 전산망에 접속한 것, 그렇지? 요 접속한 것도 침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